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이렇게 김명희 문학TV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가 여러분과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픈 데 없죠? 네,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면 속상해요. 아플 거면 저한테 결제 받고 아프세요. 아셨죠? 자, 오늘은 조선일보 멜로 영화 이진우 시인의 당선작을 감상해 볼게요. 자, 여러분 하루에 피곤함 잠시 내려놓고 힐링하는 시간 가지세요. 음악 나가고 시 읊어드릴게요. 눈 감고 들으세요. 멜로 영화 이진우 35번을 울었던 남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을 때 문득 궁금해집니다. 사람이 슬퍼지려면 얼마나 많은 복선이 필요한지, 관계에도 인과관계가 필요할까요? 어쩐지 불길했던 장면들을 세어보는데 처음엔 1개였다가 다음엔 21개였다가 그 다음엔 1초에 24개였다가 나중엔 1개도 없다가 셀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들이 지겨워진 나는 불이 켜지기도 전에 서둘러 남자의 슬픔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영화는 너무 뻔하니까, 안 봐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 사이에 낀 팝콘이 죄책감처럼 눅눅합니다. 극장을 빠져나와 남은 팝콘을 쏟아버리는데 이런 영화는 너무 뻔하다고, 안 봐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이런 얘기들은 등 뒤에서 들려오곤 하죠. 이런 이야기들의 배후엔 본 적도 없는 관객을 다 아는 세력이 있지요. 문득 다시 궁금해집니다. 뻔한 것들엔 아무 이유도 없는지. 의료의 관계는 상영 시간이 지난 티켓 한 장일 뿐이므로 텅 빈 극장엔 불행과 무관한 새떼들이 날아다니고 있을 테지만 그것들은 다른 시간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가끔 이유 없이 슬픈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감상 잘 하셨어요? 자, 멜로 영화 35번을 울었던 남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을 때 문득 궁금해집니다. 사람이 슬퍼지려면 얼마나 많은 복선이 필요한지. 저는 좋았어요. 첫 줄, 35번을 울었던 남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을 때 궁금해집니다. 여기도 좋았고, 두 번째 행에 사람이 슬퍼지려면 얼마나 많은 복선이 필요한지. 이것도 참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어쩐지 불길했던 장면들을 세어보는데, 불길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쭉 읽고 좋은 부분들은 한 번 더 음미도 해보고 그 맛을 충분히 쫄깃쫄깃하게 느끼고요. 제 입장에서 이런 건 좀 관념적인데 요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그럴 경우 제가 더 거기다 바꿔서 써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을까요? 어쩐지 불길했던 장면들을 세어보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불길하다 이런 게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일상에서 쓰여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쩐지 불길했던 장면들을 세어보는데 이 불길하다를 좀 더 풀어서 달리 표현하면 어떨까? 불길함을 불길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보여줄 순 없을까? 저는 그거를 잠깐 해봤어요.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해봤어요. 어쩐지 불길했던을 어쩐지 붉고 들뜬 장면들, 붉고 들뜨다. 저는 그렇게 불길함을 바꿔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게 난가? 어쩐지 불길했던 장면들을 세어보는데가 원문. 어쩐지 붉고 들뜬 장면들을 세어보는데 요게 제가 단어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건 정답은 없어요. 어느 게 반드시 옳다, 그르다 그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없고 우리는 창조 예술, 창작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발굴하는 거죠. 이진우 시인이 찾아놓으면 우리는 또 거기서 또 한 발 밟고 올라가서 또 뭔가를 찾고 또 이진우 시인이나 또 다른 기성 시인들 또는 신예들 새롭게 별로 떠오른 분들이 또 찾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신기록을 경신하는 거죠.
언어 발굴의 신기록을 경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옳다 그르다 그런 것이나 또는 어떤 뭐 다른 뜻에서 그런 단어 대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게 최선일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죠. 처음엔 1개였다가 다음엔 21개였다가 그 다음엔 1초에 24개였다가 나중엔 1개도 없었다. 셀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들이 지겨워진 나는. 자, 셀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들이 지겨워진 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변화하는 거죠. 변화무쌍한 삶, 변화무쌍한 인간사. 그런 것들.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내가 다르죠. 1초 전에 생각했던 거와 1초 후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르고. 계속 다릅니다. 1시간 전에 나와 또 1시간 후에 내가 동일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도 달라요.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가 내 생각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진짜고 이게 최선인가? 또 바뀔 것 같고 조금 있다가 또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20대의 나, 40대의 나, 5, 60대의 내가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또는 한 사람인데도 세상 보는 눈이 생각이 계속 이동해요. 아는 만큼 달라지고 아는 만큼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중은 여러분은 뭐 더 말해 못하겠어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겠죠. 그런 것도 있죠. 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에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것처럼 이 시인도 말해요. 셀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들이 지겨워진 나는. 불이 켜지기도 전에 서둘러 남자의 슬픔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영화는 너무 뻔하니까. 안 봐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 사이에 낀 팝콘이 죄책감처럼 눅눅합니다. 재밌죠? 좋아요. 극장을 빠져나와 남은 팝콘을 쏟아버리는데 이런 영화는 너무 빤하다고 안 봐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이런 얘기들은 등 뒤에서 들려오곤 하죠. 이런 이야기들의 배후엔 본 적도 없는 관객을 다 아는 세력이 있죠. 여기서 저는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다음에 이런 얘기들은 등 뒤에서 들려오곤 하죠가 빠지는 게 낫을 텐데 싶었어요. 왜냐면 이 시의 이 행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없는 게 더 깔끔하고 속도감이 붙더라고요. 저는 이걸 빼고 읽으니까. 어떠냐면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원문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이런 얘기들은 등 뒤에서 들려오곤 하죠. 이런 이야기들의 배후엔 본 적도 없는 관객을 다 아는 세력이 있죠. 이렇게 세 줄과 두 번째, 누군가는 중얼거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배후엔 본 적도 없는 관객을 다 아는 세력이 있죠. 이렇게 가운데에 이런 얘기들은 등 뒤에서 들려오곤 하죠는 저는 없는 게 낫다고 봐요. 없는 게 훨씬 깔끔하고 이 가운데 이런 얘기들은 등 뒤에서 들려온다는 것과 그 다음 줄에도 이런 이야기라는 것도 반복되면서 배후엔 등 뒤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가운데 있는 문장은 진보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없으면 이 시는 더 빛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그 쭉쭉 밀고 나가던 이 시의 속도를 잡고 늘어지는 감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없었다면 이 시는 훨씬 후반에서도 쭉쭉 속도가 나갔을 것 같고 깔끔하고 이 시가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뻔한 것들엔 아무 이유도 없는지 안 봐도 안다는 말에 미안함은 없는지 우리의 관계는 상영 시간이 지난 티켓 한 장일 뿐이므로 텅 빈 극장엔 불행과 무관한 새떼들이 날아다니고 있을 테지만 이런 문장 좋죠? 그것들은 다른 시간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문장도 참 좋았어요. 아, 그 극장에 그 어떤 별개의 그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그것들이 다른 시간대로 날아가지 못한다. 새로운 표현 같아요. 저는 굉장히 참 재밌게 의미 있게 읽었어요. 가끔 이유 없이 슬픈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까 셀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들이 지겨워진 나는 계속 변하는 우리 삶, 그죠? 1초 1초,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 1초 전의 생각과 1초 후의 생각 계속 바뀌죠. 한 사람이 하는 생각도 바뀌죠. 그것을 제가 아까 보다가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다. 왜? 계속 강물도 흘러가죠. 새 것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발을 담그고 지금 발을 담그는 물은 같은 강물 같지만 사실은 아까 그 물은 아니죠. 이미 저만큼 그 물은 흘러갔고 새로운 물이 온 데에다가 우리가 발을 담그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두 편이에요. 당선작이. 홈커밍 데이가 저는 더 좋았어요. 멜로 영화도 좋지만 홈커밍 데이가 저는 더 좋더라고요. 잠깐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홈커밍 데이. 이진우. 사로잡는 시예요. 사람 마음을.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닌데 여름이 온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벌써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감각들이 유빙처럼 떠내려갔지. 애인을 기다리며 마시는 커피의 얼음이 녹는 속도라든지 그 사람과 이별한 후 마시게 될 맥주의 온도라든지 우리는 우리의 이마와 코끝이 얼마나 가까운지도 알지 못했지. 앨범에 넣어둔 사진이 눅눅해지는 건지도 몰랐지. 그때 내가 입고 있던 반팔 티는 무슨 색이었나? 벽지에 말라붙은 모기의 핏자국을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장마처럼 햇볕이 쏟아진다. 아, 장마처럼. 원래 장마비와 햇볕은 전혀 반대쪽의 상징인데 햇볕이 쏟아지는데 장마처럼 쏟아진대요. 햇볕은 무형이잖아요. 그죠? 무형인데 거의 집중 폭우처럼 굉장히 그 무게 중량감을 입혔죠. 여러분 이런 거 같이 좀 응용해보고 연습해보고 하세요. 장마처럼 햇볕이 쏟아진다. 운동장엔 새로 자란 그림자들이 무성하다. 그림자들이 자랐대요. 새로 자란 그림자들이 무성하다. 다음 여름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 죽은 친구의 얼굴이 기억나지를 않는다. 슬프네요. 그죠? 마지막엔 슬퍼요. 여름이 오는데 그 여름에 죽은 친구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사실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역설일 거예요. 보고 싶은 거죠. 그리운 거죠. 자, 운동장엔 새로 자란 그림자들이 무성하다. 이것은 저는 잔디를 새롭게 에둘러 말한 게 아닌가. 잔디나 그런 풀들. 새로 자란 것들이 또는 새로 자란 풀들이 무성하다. 그러면 1차적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풀이 자란 게 아니라 그림자가 자란다 라고 말하죠. 어때요 여러분? 멋지죠? 그죠? 새로 자란 그림자들이 무성하다. 풀이 자라서 그 풀을 통해서 그림자가 성장한 것이 그림자가 생긴 건데 그림자가 자랐다. 새로. 그렇게 말하죠. 좋은 시예요. 심사평 볼게요. 이 심사평은 참 제가 요즘에 이제 별걸 다 해요. 심사평도 특히 좋은 심사평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 심사평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독자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특히 진솔하게 읽히는 심사평이었다라고 써놨어요. 제가 조선일보 멜로영화 홈커밍데이 심사평. 여러분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당선자가 시집을 낸다면 누구보다 먼저 살 것이다. 시집 잘 팔리겠네요. 저도 사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홈커밍데이가 재밌어서 재밌다기보다 되게 좋은 시로 읽혔어요. 최종심에 오른 13분의 작품들이 취업 절벽, 사회 양극화, 저출산, 이주 노동, 기후 재난 같은 사회의 현안을 제치고 기분에 쏠린 현상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기분이란 미시적 영역의 천착한 시편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번 신춘문예의 공동주제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품을 지경이다. 현실에 반향하는 내면의 메아리이고 생의 사소한 기미를 머금은 감정생활의 한 조각이라는 점에서 기분을 배제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 쏠림은 다소 염려스럽다. 이것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오늘의 비정한 세태를 반영한 직무이고 자기애의 과잉 때문이 아닌가 하는 높아심 탓이다. 어때요? 이렇게 이 심사위원들이 문단에서는 굉장히 선배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문청들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님들이 단순한 그런 그 작품 응모자의 평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거시적인 전체적인 것에서 시를 쓰고 시를 배우고 있는 예비 시인들에게 많은 당부나 어떤 하나의 깃발을 흔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 심사평이 참 그 역할을 아주 든든하게 멋지게 해주시고 있어요. 저는
이런 평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만 평을 집중적으로 하면 자칫 예비 시인들이 다 그쪽으로 저쪽으로 막 몰려요. 아, 이렇게 써야 되나? 그럼 내년엔 나도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몰립니다. 그것을 심사위원들께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환기해주고 중심을 다시 잡아주고 다양한 창문을 열어주고 예비 문청들이 다양한 곳에 긴장하고 그 곳곳에 다양하게 열어보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것을 좀 치워주는 거죠. 잘 볼 수 있도록 깨워주고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님들이야말로 이런 덕담이죠. 한편으로 보면 염려이기도 하고 덕담인데 이런 문학적 폭넓은 덕담을 문청들에게 좀 많이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소한 감정의 굴곡인 기분이 어떻게 시의 모티브가 되는가를 눈여겨볼 수밖에. 먼저 경험과 이미지 사이 표면 장력이 작동하는 힘이 느슨한 시. 자, 어떤 게 떨어졌나 봐야 돼요, 여러분. 얕은 경험과 조각난 이미지의 흩어짐으로 끝난 시. 감각적 명정성을 견인하는 데 실패한 시를 걸러냈다. 세 가지가 지금 걸러낸 시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에요. 뭔가면 다시 제가 짚어드릴게요. 먼저 경험과 이미지 사이 표면 장력이 작동하는 힘이 느슨한 시. 그건 뭐예요? 자, 삶의 체험을 시로 재편성했을 때 시적 형상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설익은 거죠. 서로 아주 밀착 관계, 유기적 관계를 잘 맺어서 끈적이는 그런 악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겉돈다는 거죠. 그런 시. 두 번째, 얕은 경험과 조각난 이미지의 흩어짐으로 끝난 시. 뭐예요? 시의 깊이가 얕고 주제를 잘 모아 점성을 높이지 못한 거죠. 세 번째, 감각적 명증성을 견인하는 데 실패한 시. 뭐예요? 중언부언하고 또는 사변적이고 그런 깊이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몰입성 이미지, 새로운 예리한 독자를 탁탁 흔들어주고 깨워주는 눈을 번쩍번쩍 뜨이게 해주는 그런 것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걸러냈다. 최종으로 남은 멜로 영화 외, 손자국 외, 연안 외 등등은 좋은 시는 운명을 동봉한 선물. 파울 첼란이 한 말인가 봐요. 좋은 시는 운명을 동봉한 선물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했대요. 생의 변곡점일 수 있는 순간을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그려지고 모호함을 뚫고 나오는 시적 명증성을 붙잡은 한 응모자의 멜로 영화 홈커밍데이를 당선작으로 뽑는다. 이 시들은 범속한 흔한 생활 감정을 의미가 분광하는 이미지로 빚어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언어 감각과 섬세한 느낌의 표현은 시의 풍부화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었다. 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숙고와 오래 돌아보고, 오래 생각하고 머뭇거림. 숙고와 머뭇거림에서 길어낸 사유를 자기의 리듬에 실어 전달하는 능력, 능숙한 악기 연주자가 악기를 다루듯이 시를 연주할 줄 안다는 것은 분명 귀한 재능이다. 섬세한 느낌의 표현, 시의 풍부화, 뭐예요? 미세한 지점까지, 끝까지 그 미세한 지점, 디테일하게 표현하는데 집중하고 끝까지 가는 거죠. 맞아요. 연주자가 악기를 다루고 그가 이끄는 대로 자유재주로 따라주는 악기여야만 좋은 시가 나와요. 그런데 연주자가 오히려 악기, 즉 시의 재료, 그 시에 눌려 있거나 끌려가거나 질질 끌려가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고삐 풀린 말처럼 언어들이 막 들뛰고 흩어지고 산만하고 그런 상황이면 뭐예요? 시인이 충분히 숙고하고 오래 거기에 머무르면서 재편성 중심의 중심 그 미세한 마지막 중심을 딱 꽂을 수 있는 그 의미와 이미지의 중량을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끌고 가야 돼요. 마부가 그 언어, 말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춰요. 그러면 멈추고 달려 그러면 달리고 그게 능숙한 마부죠. 능숙한 시인이에요. 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오래도록 여러분이 시를 쓰면 그렇게 숙련된 마부나 악공이 됩니다.
결국은 수백 편, 수천 편, 수만 편을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지름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 이진우 시인의 당선작 멜로 영화, 그 다음에 홈커밍데이 두 편을 감상했고요. 참 문단의 선배님들로서 따뜻하고 그러나 우려 섞인 아주 온도가 너무나 좋은, 누군가가 우리를 채워주고 후배들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런 든든한 선배들이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참 따뜻한 심사평이었습니다. 자, 오늘 32회 2023년 신춘문예 시 당선작 분석과 해설, 조선일보 이진우 시인의 당선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아일보 묘목원 권승섭 시인의 당선작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했다가 만나요. 여러분, 힘든 시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저도 고생 많았죠? 슈퍼땡스, 후원, 댓글,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힘내라고 부탁드려요. 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